자, 그러면 가마쿠라 막고의 쇠퇴 제가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교재에서 이제 본 게 뭐냐면 그 아타는 안 나왔지만 이제 몽고 순례사의 똑같 다른 그림에 보면 요 그림이 있어요. 이게 그게 이제 그 세계사 교과서나 이런 데 잘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보면 일본군들이 이제 말을 가다가 키코닥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많이 피가 쏟죠. 이게 뭐냐면 하얀 무기가 이제 터져가지고 있는데 여기 하얀 무기 보이시죠? 이게 하얀 무기예요. 그래갖고 요때 하얀 무기는 요게 비교 진천력 비슷하게 보시면 던지면 얘가 좀 이따 터져. 그럼 그 파편들이 사람이나 말에 맞아갖고 이렇게 직사시키는 그런 효과인데 근데 실제 전투에서는 그렇게 입마상 사용이 없었어요. 초기 단계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했다. 그렇지만 이게 되게 충격은 컸죠. 큰 소리가 터지니까 처음 본 하얀 무기 본 그 일본군들이 상당히 혼비백산한 건 있어요. 근데 2차 때는 그 의미는 없어. 왜냐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뭐냐면 힘이 강한 게 아니구나 딱 느꼈기 때문에 느끼는데 일단 1차 때는 상당히 충격 컸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도 이제 일본 애들은 1차 원정을 부에노 에끼, 2차 때는 구에노 에끼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고 그리고 영향을 이제 볼게요. 일단은 곡괭이들이 궁핍해졌다. 그래서 막고는 전공 올린 곡괭이에게 전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경제적 궁핍이 반막고타도 운동의 배경인데 이게 뭐냐면 이 곡괭이들은 그 막고간에서는 곡괭이지만 또 집안에서는 뭐죠? 총령이죠. 그리고 그 밑에 겐이라는 서자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고 얘네들이 이제 같이 움직일 때 돈이 많이 비니까 막 원정비 같은 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 돈도 있겠지만 남의 돈을 끌어다가 썼어. 예, 빚을 지고.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아주 특수한 게 뭐냐면 이건 국내전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데서 진측에서 이제 장원을 뺏어다가 이긴 채 갖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예, 조크의 날처럼. 이거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아주 특이하게. 그러다 보니까, 기껏 이겼는데, 그러면 그 장원을 뺏어가지고 뺏어가지고 줄 장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빚을 지고 나면 나중에 뭔가 막부해서 돌 주겠지. 토를 주겠지. 토지를 줄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 빚은 고스란히 어떻게 개인이 감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가 전체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2차 원정 때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어떤 명령을 내냐면 곡괭이 그러니까 총령하고 서자가 예전에 같이 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따로 출동해도 된다. 그러니까 총령은 총령대로 이제 부대 입고 가고 서자는 따로 해가고 다른 지역을 이제 또 방어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총령과 서자 간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위계관계가 성립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등장을 했다. 자, 이런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코트라고 해서 이제 일본, 그 악당이라고 해요. 일본말 아코트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 아코트의 의미는 뭐냐면 악당의 의미는 뭐냐? 자, 가마쿠라 막부의 영향력 벗어난 무사 집단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장원 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치안을 문란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민족의식의 강화, 그 다음에 소요제 붕괴해갖고 이게 총령제죠. 막부는 몽고에 재침입을 하자 비곡괭이, 쇼시들, 그러니까 서자들에게 연안 경비를 담당하고 소시가 독립 군무를 허용하죠. 이걸 이국 경고 번역이라는데 그래서 소조와 소시, 총령과 서자 간의 어떤 별도로 건마하면서 이 총령제가 어떻게 됐다? 붕괴가 됐다. 쇼요제는 총령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막부가 이제 점점 붕괴되어 나가고 특히 막부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아까 도쿠쇼의 어떤 전제 정치, 측근 정치가 있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곡괭이의 이탈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야. 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가마쿠라가 몰락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두 차례 몽고 침략과 그 후에 계속된 군사적 긴장으로 가마쿠라 막군에는 호조시 특히 그 호조시 공군인 도쿠쇼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이미 집권 호조 도끼 요리의 시대부터 막부의 최고 의사결정이었던 평중주를 대신해서 도쿠쇼 사조가 열리는 일종의 일족 중심의 비밀회의가 주요 정무를 이제 결정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에서 이제 측근 중심의 어떤 그
사적 정치 이런 것들이 행해졌다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들 도끼문의 시대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했고 호주시는 이제 그 평중주 인부중 같은 막부의 요직에 대거 진출했다. 막부의 호주시는 서일본의 슈구를 대고 견지하고 각국의 슈구직을 일족을 채웠고요. 가마과 막부 말기까지는 전국 슈구의 반 이상 30개 국가의 그 호주시가 차지할 정도다. 게다가 도쿠쇼는 그 전국 각지의 주 도시, 항만, 장원 등을 직접 지배하되 영지를 방대한 규모로 부풀렸고 이렇게 이제 호주시 일종의 권력이 집중된 도쿠쇼 가신이었던 누가 이우치 비토가 이제 했죠. 오늘날 최순실 같은 측근 정치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쇼군의 가신이 유독 곡괭이와 집도직을 해임당한 무사들이 불만을 갖게 됐다. 예전에 곡괭이하고는 호주는 연합정치였는데 이제 곡괭이는 해임당하고 요 미우치 비토나 그 호주시 그 가문들 본가 가문 출신들이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가마꾸나 맞고 이제 그 분위기가 형성되죠. 자 거기다 또 몽골 침략으로 독고시의 점제지가 가운데 전변이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내분이 일어났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각자 보시고 한편 몽골 침략의 전후에서 장원 공룡제에 입각한 사회체가 크게 이제 흔들리죠.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장원 공룡제가 흔들흔들했어. 그래서 농촌의 어떤 농업과 상호의 발달, 화폐경제 발전, 생산 향상은 농촌사의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그 속에 장원 용주와 집도 간의 농민의 저항도 다양하게 있었다. 또 기내와 그 주변의 장원 용주에 대항한 집도나 비곡괭이 신흥무사들이 우력을 내서 영국 납입을 거부하거나 불법 행위를 억압하는 막부에 대한 반발했고 당시에 또 가마과 막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악당이 있었죠. 이 악당이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데 장원영주나 막부체제에 저항한 무사들 말하고 처음에는 곡괭이가 신은 무사층을 주도했다가 곡괭이가 이제 궁핍해지니까 곡괭이도 거기 가담을 해요. 그래서 영공을 납입을 거부하거나 영공물을 강타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마과 막부의 붕괴한 원인이 되었다. 자, 거기에다 이제 막부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조직의 근간이 곡괭이였다. 자, 몽골의 침략은 곡괭이에게 많은 희생을 감행했다. 하지만 막부는 조코의 난처는 은상으로 충분한 토지를 주지 못해요. 왜? 뺏은 토지가 없으니까. 외부의 침략을 받은 겪자는 과정에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뢰를 잃고 말았고 일반 곡괭이든 거듭된 분할상 속에 의해서 영지가 세분화된데다가 화폐 경제 발전 후 십승 영리가 저당 매각해서 궁핍해지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거는 가마쿠라 시대가 있었던 게 아니야. 우유마치 막부도 있었고 에도 막부도 있었고 또 초창기는 모르겠는데 중후기도 넘어가면 막부의 중후기 넘어가면 항상 그 무사들이 상문화들이 빚을 져. 네, 빚을. 그래갖고 왜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죠. 근데 그 농산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문제가 되면 보통 그 곡괭이나 무사들은 뭘 받아요? 연구로서. 그 농산물 받잖아요? 쌀을. 그러니까 쌀값이 막 떨어지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쌀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그 무사의 경쟁지도 떨어지게 돼. 그런데 또 무사의 역할을 또 수행을 해야 되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빌리냐면 상인들에게 빌려요. 그러면 상인들 빌리다가 이제 이전에다가 이제 안 되면 배째단식으로 나와버리죠. 이거 정부에서 덕정령을 내리고 채무를 다 탕감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그 무사들이 돈을 빌리려면 일단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 또 뺏길 수가 있으니까 빌려주는데 리스크가 감안해서 더 이자를 더 먹는 거야. 자 이렇게 악순환이 돼. 그래서 이게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곧 뭐냐면 무사의 몰락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도 시대 때 봉건 체제, 그러니까 그 세국 정책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문을 열어놓고 대외무역을 해요. 그러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사들의 지위가 몰락을 내고 그 몰락이 되면 가마쿠라 때처럼 어떻게 되죠? 이 막부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에도 시대 때 막부 때 초기 때 이렇게 세국 정치했던 이유도 이렇게 대외무역을 통해 상품화폐 경제도 발달을 차단하고 자연경제 체제, 농업 중심의 자연경제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야. 막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막부의 의도대로 안 됐죠. 대무역이 아니라 이분은 왜 자체적인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무너지잖아요. 뒤에 얘기지만 이런 형상들이
그 가마쿠라가 아니라 막부뿐만 아니라 다른 막부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때 이제 전투동원, 아까 지금 원구에 동원됐던, 이어 경계군무나 석축지 군역 등 이들의 생활을 더욱 압박했다. 곡괭이의 군피가가 더욱 심해지나 마치냐 곡괭이의 악당이 되는 사태마다도 발생했다. 막부는 곡괭이 구제역에서 항상 이제 내리는 게 덕정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곡괭이 영지에 대한 저당 매매를 금지하고 그때까지 저당 매각한 곡괭이 영지를 무상으로 돌려준다. 그래서 곡괭이와 관계된 금전소수를 수입되지 않는다, 수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판하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벌 호가를 거주면 이렇게 덕정령을 내릴 때마다 항상 피해를 받는 건 뭐였다? 무사계층이야. 왜? 돈 상인계층들이 얘네들 돈 잘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무사들이 돈을 이제 빌려고 하니까 상인들은 이자율도 어떻게 될까요? 더 높게 받아. 리스크. 지금도 마찬가지야. 실용도가 떨어진 사람은 이자가 높잖아요. 높은 사람은. 낮죠? 그럼 뭐냐,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신용도를 파악해서 떼어먹을 감안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자를 받기 때문인 거죠. 뭐 하여튼. 자, 많은 중소 곡괭이 몰락하는 한편 경제 정세의 흐름을 잘 파악 세력화된 무사들도 있었다. 특히 슈구 중에 몰락한 곡괭이 지배를 뒀던 커다란 이제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슈구 다이모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예. 막부는 곡괭이의 동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더욱 전제적 억압적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곡괭이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그 다음에 호조시를 이제 고립화시켰고 결국에 이런 반 가마쿠라 막부 반 호조 연합 세력들이 어디요? 고다이고청을 중심으로 해갖고 결국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을 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있고 가마쿠라 시대 막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게 좀 줄 게 뭐냐면 가마쿠라 시대 때 불교와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을 각자 보시고 제가 좀 정리한 게 있어요. 가마쿠라 시대 때 불교를 불교 부분만 좀 정리하고 보고요. 자, 가마쿠라 시대 때 문화의 특징은 헤이안 시대 국문화의 정통과 신흥 무가사의 배경으로 성립한 문화로서 서민적 경향이 되게 강하고 송나라 원나라 문화가 도입됐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구불교와 달리 신불교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신불교들이 이제 종파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료종, 정토종, 정토진종, 인제종, 정토종, 조도종 여러 종파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토종 계열을 볼게요. 정토종 계열은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불교의 대중화와 연결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해서 가마쿠라 시대 때부터 불교계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계열에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게 정토종이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죠. 정토사상이나 정토종이 돌 때는 불교의 대중화가 연결됐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혼해가 정토종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로지 연불만 남아미탑을 간세음보살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 정토진종은 이제 신간이라고 해서 한 번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악인에도 우선적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신종 같은 게 임페가 만든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모든 사람 연본만 외우기만 구원된다. 정국을 이 사람은 순례하면서 그 용연불 해갖고 이 사람 좀 특징이 뭐냐면 막 춤을 치면서 막 와가지고 뭐 이제 전도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걸 이제 전토 계통의 세계 종파고요. 그 다음에 청태종도 있고 선종도 있는데 요게 좀 있는 게 선종이에요. 선종은 우리나라는 그 민중화, 그러니까 대중화와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요 선종은 엘리트 종교야. 엘리트. 주로 누가 수용해서 받는 무사계층들. 무사계층들이 많이 믿었던 그 종교가 선종이에요. 상당히 엘리트하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항상 그 선종하고 정토종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정토종 대중화, 선종은 그 당시 엘리트 계층인 무사계층들. 그래서 무사 문화는 상당히 선종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건축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건축 양식인데 특히 송나라 건축 양식이 많이 들어와. 중국의 건축 양식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한때 동대다가 있었지만 동대다가 붙어 없어졌는데 요때 가마쿠라 막부 때 건축을 했고요. 재건을 했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송나라 때 문화는 공가 문화와 무가 문화가 같이 혼재돼 있어. 공가 문화라는 건 뭐예요? 그 고대 시대 때 그 청왕가 문화 있죠? 귀족가 문화와
그다음 무가문화는 그 무사들 문화. 이게 공존돼 있었는데 무르마치 막부 때 들어오면서 이제 뭐가 중심이죠? 무가문화가 중심이 돼요. 무사문화가. 그리고 나서 그 애니란다. 그 뭐야? 에도막부 때. 에도막부 때 들어오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죠? 문화의 중심지가? 그 당시 서민문화. 상인들로 넘어가죠. 조닝 문화가 등장하죠. 근데 이제 가마코나 막부 때는 무가 문화와 공가 문화 이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서민 문화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가마코나 막부 때는 또 말법 사상이 해가지고 정토종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뭐 미륵분이 내려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상도 있었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종교 부분만 좀 기억을 해서 이 종교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어. 아주 잠깐. 그래서 요게 좀 나올 가능성이 약간 있지만 제 생각에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올 때도 많으니까 네,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뭘 통해서 정리를 했냐면 하룻밤에 있는 일본사 보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뭐 아탄사 일본사 보기 다 힘들다. 그러면 난 그 일본사 가입 포기했는데 그래도 2점이라도 맞아야 되겠다. 1점이라도. 그러면 그냥 속성으로 잠깐 그 하루 이틀 시간 내 가지고 거기 그 하룻밤의 일본사가 있어요. 일본에 그 사람이 쓰는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그거 읽고 그냥 두세 번 읽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다 쓸 수 있어. 되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거 각자 보시고 남북조 이제 볼게요. 남북조. 자, 이 남북조라는 것은 청왕이 2명 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지원차 행포하니까 반 가마쿠라 막부가 형성되고 그 중심이 됐던 게 고다이고예요. 근데 이 고다이고 청왕이 집권 나보니까 예전에 그 청왕 중심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그 밑에 있었던 협력했던 무사들이 또 반발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다이고 계열 쪽이 이제 남조가 되는 거고 이때 무노마치 계열이 새로운 이제 청왕을 내세우서 이게 북조 계열이에요. 그래갖고 한도 남북조라는 이런 분열 시대가 걷게 되고 결국에는 이 북조에 의해서 통합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가마쿠라 학과의 실권자 호조씨는 점차 청왕과 내부 문제에 관여하게 되는데 당시 청왕은 지모인 계통과 그 다음에 그 대각 사토 계통, 그러니까 다이가쿠 계통이 2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명원과 대각사 계통이 2개 분해서 항의 계승이나 원정의 개설 권리, 장원의 상속 등의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가마쿠라 막고는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2개 계통이 교대로 청왕에 침입하도록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통진립이라고 해요. 양통진립. 그래서 가마쿠라 막고는 청왕과의 내부 분열을 이용해 조정을 쉽게 통제하려고 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누구냐? 다이카 고치 계통인 고다이 고청. 이 사람이 이제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나중에 반 가마쿠라 막고의 중심 역할을 했던 청왕인데, 이 사람의 불만을 품고 막고를 타도하고자 했으나 두 차례 모두 실패했고, 막고는 고다이 고청을 5km 유배를 했죠. 자, 그리고 새로운 이제 청왕을 즉위시켰는데, 이때 이제 그 청왕은 다이가쿠지 계통이 아니라 반대표인 그 지모이 계통의 청왕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청왕을 새로 즉위했다. 당시 호조씨는 자신의 직계 가신이었던 미우치 비토에만 평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소외된 무사들이 호조씨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또한 분할 상속대로 이어져 계속된 무사들 영지는 점차 더 짧게 쪼개졌고 화폐 경제 침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자, 이처럼 무사대 정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무력에 고다이고 청왕이 거부하여 반호조 정서를 불을 붙였죠. 그래서 고다이 청왕이 이제 유배된 곳에 탈출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 반막부색들 뭐냐면 통합해 나가요. 그래서 전국 각지의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1433년 2월에 고다이고 청왕이 유배진 5개에서 탈출해요. 반가마코라 막고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졌고요. 막고는 커져가는 반란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사카와 다카오지를 곧기 파견했는데 이때 아사카와 다카오지가 막고를 배신하고 누구한테 붙어요? 가마코라 막고 쪽에 붙재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오히려 다카오지는 막고를 배신하고 교토의 누쿠하라를 공격을 하고 또 간토를 반란이 일어나 호조 다카도끼는 일종의 집단 자살하면서 가마코라 막고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토 고다이구 청왕은 친정을 해야 했던 1년 하에 기존의 막부를 부정하고 원섭정 간백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원이나 섭정이나 간백이라는 게 다 예전에
그 청왕의 어떤 지배 체제를 뭐냐 약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을 해.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가 세력의 세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고, 그냥 고다이고 청왕은 공가와 무가가 같이 협력해서 정치를 하는 공물 협조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새로운 정치 질서를 해서 당시 영은 갯무라고 했고, 이걸 뭐라고 한다? 갯무신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갯무신정이 2년 만에 붕괴돼. 왜냐면 이 사람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세력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자신의 이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통제를 하고 내세우고 무시를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사뿐만 아니라 같은 공가 안에서도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등장하고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게 되죠. 자, 하여튼 그 가장 큰 원인은 신정부에 수입된 사람들의 입장을 서로 달랐기 때문에 공가는 귀족 정치에 어떤 부활을 원했고 무가는 호조 시대 대신에 새로운 무가 정권을 수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무가가 군사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왕의 친정을 포기하고 사실 어려웠다. 고다이고 청왕은 다카우치를 견제하기 위해서 닌타 요시다다를 이용했다. 요시다다 역시 가와쿠라를 직접 공격하여 막부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1335년 다카오지가 요시다다 군대를 격파하고 고다이고 측의 압박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1336년 다카오지에 의해 폐위된 고다이고는 그때 연말 교토를 탈출해 요시노에 도망을 가요. 그래서 자신의 정통의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북쪽에 있던 교토의 초종은 새롭게 이제 또 새로운 청왕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또 요시노의 조종 남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청왕이 있었는데 이 남조의 근거 요시노 보면 완전히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죠. 여기 공격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걸. 천의 요새지 공격이 힘들어. 여기 그래서 있고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에요. 여기가 교토가 있고 요시노가 있고 두 개의 뭐냐면 진영이 이제 형성됐는데 세력은 당연히 여기 무도마치 막부에 있는 다카오지가 있는 이 세력이 크죠. 요 세력이 크는데 요시노가 그래도 요시노에 있는 남조 세력이 나름대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거 그것도 계속 항쟁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전국시대 때 남북조 시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은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예전에는 뭐였죠? 요시노 이제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분할상속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여기 무도마치 초창기 때부터 분할상속제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냥 분할상속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영지가 짜글짜글 하니까 약해지잖아. 그러면서 이제 요 시대부터 조금씩 뭘로 넘어가냐면, 적자상속제로 넘어가요. 적자 단독상속제. 그래서 적자만이 뭐냐면 올방을 받는 거야. 영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게 자기가 적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지네끼리 내분이 일어나. 그러면 서로 내분이 있으면 이제 요 내분을 뜻해가지고 북조 정권은 그러니까 내분이 서로 일어나면 A와 B가 싸워요. 이제 자기 이제 그 가문의 적자 가문의 수장 자리를 둘러싸고 그러면 A와 B를 싸우면 이제 A가 무릎맞춤 막부에 충성을 해. 그럼 B는 상대적으로 무릎맞춤 막부에 충성을 하면 안 되겠죠. 누구한테 하겠어? 이 요시의 남주 정권에 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남주에 붙고 북주에 붙고 이러면서 어떻게 양세고 재편이 돼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무릎맞춤 막부가 심히 셈에도 불구하고 요시노에는 남조 세력들이 되게 뭐냐면 그래도 유지됐던 게 뭐냐면 이런 판국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지가 됐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요시노에 있었던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뭐냐면 살아남지 못하고 얘한테 알아서 이제 삼종의 신기를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통합이 되는 거야. 예,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있고 잠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때 갯무신정이 뭐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볼게요. 이때 고다이고 청왕했던 갯무신정을 보면 자, 이 고다이고 청왕은 아까 이제 말했지만 막부도 부정하고요. 원종도 부정했어. 그래서 예전에 다이카 계신 때 청왕 중심의 어떤 체제로 돌아오걸 했다는 거. 그래서 복구 정치고 청왕이 친정에서 있는데 무사를 예전에 귀족의 공가에 지배하는 정치였는데
근데 이 나눠주는 문제에서 은상 문제도 아사카가 다카우지야 이 모리오시 왕자가 대립이 격화돼서 무사들의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엔 공과 무가의 대립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아사카가 다카우지가 막부 제응에 기초 거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고다이고 계열의 이제 처왕들이 쭉 있죠. 이들을 남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사카가 다치가 새로운 이제 내세우죠. 이걸 북조라고 해요. 북조. 그래서 이제 이 남조 계통은 이제 대각사탕 계통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 계통이 나눠져 있다고 했죠. 여기 다이카구치 계통 여기가 남조고 그다음 지모이 계통이 북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남조가 망하면서 북조 통합되죠. 지모이 계통으로. 예. 그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언제 통합이 되냐? 자, 3대 쇼군이었던 요시미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무르마치 기틀을 맞았는데 남북조 통일을 해요. 그래갖고 이마가 사다유의 하락으로 남조의 중심지인 쿠슈를 이제 평정하고 남조 측에 이제 하해가 요청되면서 남조가 수용을 해서 통합이 됐다는 거. 그리고 요때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보면 외구가 있었죠. 요때 외구는 무슨 외교? 나중에 설명했지만 요때는 정기 외구죠. 이걸 단속하고요. 명가 정식 수입을 하는데 이때 이제 조공 채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경당사가 끊어지고 나서 10세기 때 정도 끊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한 400년 후, 4,500년 뒤에 이게 뭐야? 다시 조공 채권 관계를 맺게 돼요. 예. 그리고 이때 조공 채권 관계 쭉 틀리면 경당사 때, 경수사 때는 조공만 맺었죠. 이건 채뽕도 맞아. 채뽕도 받게 되는데 그럼 왜 이 당시 요시미치가 왜 그 채뽕까지 맺었냐? 그 당시 요시미치는 좀 약간 이게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쇼군뿐만 아니라 청왕이 되고자 했어. 자신도. 그래서 청왕의 지위를 이제 점점 자기한테 인계받고 이렇게 하는데 청왕의 지위를 받으려면 대내적인 어떤 뭐는 정당성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황제에 가갖고 자신도 일본 국왕으로 임명해달라. 그래갖고 일본 국왕을 받고 자신이 청왕이 되려고 내가 했는데 그 차에 그냥 죽어버려요. 예. 요시미치가 그 외에 쇼군들 관심이 없어. 청왕이 이렇게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요시미치는 자신이 쇼군이면서도 청왕으로 되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야. 그 이유는 없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가반무역이 실시했다. 이거는 중국사와 관련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바꾸면 내용을 볼게요. 이제 남북조 시대. 무노마치 설립 볼게요. 이제 남북조 시대 아까 좀 했으니까. 자, 남북조 시대의 갈등과 항쟁은 교토를 머물지 않고 지방까지 확산됐다. 남조와 북조 모두 유력한 지방 부사들이 자기 편을 끌어들려고 이제 했고, 그러나 1438년 기타바타카 이게 이름이 좀 길어요. 기타바카 파타카의 키에 닌타 요시다다 등 그 청와다 등 무사들이 사망하고 1339년에 고다이고 청왕마저 사망함으로써 점차 형세는 남조에게 불리했고요. 남조는 도쿄, 간토, 큐슈 등의 거점을 마련해서 그 항전을 버텼다. 그렇다고 해서 다카오지가 버티고 있는 북조가 남조를 완전히 제압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남조는 요시노라는 천혜의 요새에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2세 기이 지역의 해상 루트를 통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갈 수 있었으며 청왕의 정통성면에서 어디에서 있어요? 남조 측면에 있죠. 더욱이 실권제 아시카카 내부에 분열과 항쟁이 있었는데 여기 다카오지하고 또 다카오지 동생이 좀 지네끼리 싸워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하여튼 다카오지는 1338년 북조부터 쇼군에 임명되어 무르마치 막고를 열었으나 실제 1인 통치체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동생이었던 아사카카 다다요시와 정을 부담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다카오지와 다다요시가 싸우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성격도 좀 다르고요. 자, 하여튼 지네끼리 이제 싸우면서 이제 또 내분이 일어나.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누가 이겨요? 다다요시는 이제 하고 진압하고 다카오지가 이겨.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본 역사에서 간노의 요란이라고 해요. 간노의 요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항쟁의 큰 원인은 양자의 지지에 크게 달라졌던 것이다. 다카오지 부하 중에는 기존 질서와 정통에 부정하는 자가 많았고 이에 따라 새롭게 성장했던 기내 지역의 신흥 무사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기내 지역은 강동이에요, 강서예요. 간동 지역이죠. 아니 간서 지역이죠. 그런데 이에 다다요시는 호응하는 무사는 교토에 멀리 떨어진 지역, 간동 지역에
무사들이 있었죠. 이들은 정통적인 동족교답을 중시한 기풍을 소유자였고 가문과 신분을 무사하는 신흥 무사들의 가문을 반감을 갖고 있었다. 자, 수세에 몰린 다다요시는 남조에 투항하여 힘을 모아 잠시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1451년 이번에 불리한 상황에 빠진 다카오지가 남조에 항복하여 세력을 안하여 다다요시를 공격해서 그를 죽음에 몰았다. 이때 남조에 항복했다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었다가 나중에 다다요시를 몰락시킨 다음에 다시 남을 쳐내요. 네. 자, 하여튼 다다요시가 죽자 양자 다다오요가 그의 유지를 계승하고 다카오지파 구다다요시파 남조가 3자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카오지의 손자였던 아까 3대 요시미스 때 와서 이제 통합이 되죠. 1368년 쇼군 요시미스는 1492년 남북으로 나뉘었던 조정을 하나 통합하는데 성공했고요. 남북조의 시대를 이제 막을 내렸다. 이로써 무드마치 막군은 전국적인 통일 정권을 수립했다. 그렇지만 무드마치 막군은 전국적으로 통일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에도식 통일은 아니에요. 중앙집권적 공권제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무슨 다이모지? 까먹었다. 슈고다이모. 이 슈고다이모의 연합체야. 네. 그래서 가마쿠라 때는 초창기 때는 아까 곡괭이의 어떤 연합체였죠. 연합체. 근데 이 슈고다이모의 연합체가 무르마치 막구예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구나 무르마치 막구나 이거는 봉건제에 쓸 수 있지만 이때 봉건제는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아니라 무슨 봉건제는 지방봉건적 봉건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권적 봉건제는 언제 등장하냐면 이거는 에도 시대 때요. 에도 시대 때. 예. 자, 그래서 슈고다이모의 연합체인 가마쿠라 막구가 무르마치 막구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슈고다이모 성장을 볼게요. 자, 원래 슈고다는 것은 가마쿠라 막구 때 어떤 거였어요? 그 한국의 그냥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어. 곡괭이들 업무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경기도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야. 도지사. 근데 이제 나중에 남북주 시대를 거치면서 이 슈고다이모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 슈고다이모가 어떻게 역할이 뭐냐면 그 밑에 있었던 이제 지도라든지 그 국내에 있는 곡구진이라는 그 지방 무사들을 통제를 하게 돼. 그래서 이제 단순히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도지사가 아니라 일종의 둘 간의 상하관계가 되는 거야. 상하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 도지사하고 지금 공무원들은 단순히 임기 동안에 그냥 역할 분분단으로 상하관계잖아요. 지위에 따라 관계인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그게 아니라 사적으로 이제 충성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에 주군을 모시는 상하관계.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오야방과 그 시다바리 관계 그 정도를 보시면 돼요. 공적 관계의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상하관계. 그래서 이때 다이모들을 이제 단순히 예전에 슈구와 구분해서 슈구다이모라고 해요. 슈구다이모.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아시카카 요시미스가 쇼군에 취임한 1368년경에 무노마치 막군은 안정되었다. 1378년 요시미스는 교토의 기타우지 무노마치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저택을 지었고 요때 이제 무노마치 막부의 등도 있고 유리했다. 자, 그다음 1392년에는 요시미스는 남조와 교섭하여 북조를 통합하는데 성공했고요. 무노마치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와 남조를 붕괴시키는 정부의 무사들 하나 통합하기 위해서 각국의 슈구를 파견했다. 이때 대부분 슈구는 아시카카 일족이었고 그 지방 유력자는 소구에 등용된 사연이 적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무노마치 막부는 슈구가 배치된 것은 가마쿠라 막부의 호조시 도쿠슈 정권의 본통에 지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렇지만 수교주의 권한은 슈구가 늘어나면서 가마쿠라 시대의 새로운 흐름이 있다. 원래는 슈구가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무노마치 막부에서 파견된 일종의 관리에 불과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 일족들을 파견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북조 시대에 거치면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슈구가 한 개의 국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국을 통제하는 슈구들이 등장을 했고요. 새로운 또 가문들도 슈구에 들어가서 또 슈구 다이모가 돼요. 이때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등장을 했냐 하면 요걸 이제 보면 요때 제일 중요한 게 반제정이야.
이 다카오지가 이게 계기가 됐는데 이 반제가 뭐냐면 그 당시 남북조 전쟁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식량 확보예요. 식량 확보. 그러니까 슈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냐면 그 거기에서 그 지역에 거두는 연공의 2분의 1을 누가 갖도록 했냐면 이 슈구가 갖도록 해요. 슈구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의 반 이상을 누가 갖는 거예요? 슈구가 갖으니까 그 밑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집도라운지 곡괭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이제 곡구진 같은 지역 무사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슈구 말을 듣겠죠. 그러면서 예전에 그들의 관계가 단순히 무슨 관계야? 그냥 지위상의 상하관계인데 얘가 경제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종속 관계가 돼갖고 이제 뭐냐 주종 영주 관계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등장한 다이모들이 슈구 다이모들이고 이들이 이제 세력이 커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무릎맞춤 받고는 이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가 잘 안 되죠. 당연히.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가마쿠라 시대 때 슈구는 모방과 살인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위반한 하나의 지방관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라에 있었던 집도와 곡괭이가는 사적 주종관을 맺지 않았어요. 근데 남북조 시대에 들면서 전란이 빈번해지고 막부가 지방구사를 조직하기 위해 슈구의 권한을 대폭 권한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반제정이죠. 그래서 슈구와 집도의 관계가 일종의 곡괭이를 자신의 부하로 편입시키는 경향이 끼게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슈구가 이제 점점 한 지배를 한 국가를 이제 국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슈구가 한 개 국을 완전히 통치하고 또 어떤 슈구는 여러 개의 국가를 이제 국을 통제하게 되죠. 예. 이러면서 이제 슈구 다이무들이 커지는데 문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슈구 다이무의 영국 지배 체제라고 해요. 영국 지배 체제. 요때 영국은 잉글랜드가 아니라 요때는 뭐죠? 영은 속하다는 거죠. 통치하다는 뜻이야. 뭘 통치해요? 국을 통치한다. 예. 의식으로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한 개 국을 또는 여러 개 국을 지배하는 체제를 영국 지배 체제를 한다. 그러면 영국 지배 체제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거기 폼을 보면 위에는 쇼군이 있어요. 무등마치 쇼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쇼고다이무들이 이제 너무 세력이 크니까 이제 그 무등마치 3대 요시미치부터 어떤 정책을 했냐면 이 쇼고다이무들을 교토에 와서 살게 해요. 교토를 거주를 하게 돼. 그래서 이들에게 일종의 뭐냐면 그 슈구 무르마치 막부에 여러 간직을 나눠줘요. 맡길 내요. 임시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집단 연합체제가 형성되고 그러면 슈구다이모드 교토에 있으면 이들이 오랫동안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영지에는 뭐 자신의 파견자가 필요하겠죠. 이게 슈구다이야. 데이라는 대신하다는 뜻이야. 일본어로. 그리고 이 슈구다이를 통해서 밑에 있는 이제 지방 그 무사들 지배를 해요. 이 곡구진이라고 하는데 또 집도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 슈구다인과 슈구다이를 통해서 한 개 그 국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국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영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뭐라고 하냐면 영국 지배 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슈구다이 모두 이제 일단은 이제 슈구다이를 통제하고 또 가끔마다 자기 영지에 가요. 왜냐면 안 가면 이 슈구다이가 이제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니에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 슈구다이 모두 항상 교토에 있고 자기 영지에 안 가.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슈구다이가 하극상을 껴서 슈구다이모를 패하고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다이모가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전국시대 때 뭐냐면 센카쿠 다이모, 전국 다이모죠. 전국 다이모. 물론 전국 다이모는 여러 경로로 이제 일어나지만 대표적인 슈구 다이모가 이렇게 전국 다이모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있어요. 뭐 슈구 다이모가 그대로 전국 다이모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곡구진 그러니까 지역 무사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자신들이 다이모가 되는 거였어요. 이런 여러 경우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슈구 다이모의 권한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내용을 이제 계속 읽어보면요. 자, 1346년 서구가 이제 영지 분쟁이 일어날 때 동작물 강탈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여러 권한을 주는 거죠. 막부 측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재판과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획득했다. 특히 1352년에 다카오지가 도입한 반제정은 슈구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 반제정이라는 것은 본래
장원 영주에 납부할 연공 중에 분량비를 일단 명목으로 절반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슈구에게 주고 슈구는 이를 다시 지방무사에게 분급하는 제도였다. 원래는 전쟁이 치러졌던 오미, 미노, 오하리 같은 세계 국가에서 이제 1년 동안 한정적으로 시행된 제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점차 영속적 전국적인 제도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슈구는 점차 국내의 무사들 자신의 사적 가신다고 평성하여 영국 체제를 이제 지배를 했다. 영국 전체는. 그러나 이제 일부 유역 수요국은 자신의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무르마치 막부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이 합쳐 11개의 슈구지를 갖고 있었고요. 오우치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슈구지를 갖고 있었죠. 이 오우치는 어디에도 많이 봤죠? 이 오우치는? 예. 요거 가방무역에 관련돼 있었죠. 그래서 오우치 무역이 이제 하카타 사인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쪽 지역이야. 요쪽 지역. 오우치가. 요쪽 지역. 하카타 사인이 좀 이렇게 지역을 지배했던 지역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게 요 세력들이 이게 뭐냐 한반도의 도레인 집안이에요. 도레인 집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카타 사인들 후원을 해주는 가방 무역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좀 근데 전국 시대 때 오우치가 멸망하면서 어떻죠? 가방 무역도 없어지게 되죠.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특히 야마나시는 일본 전국의 토지의 6분의 1을 장악했다는 의미에서 루쿠부노 이치도노라고 불렸죠. 이 무역 이제 슈구의 지방 유역자들이 유명한 다이모라는 말이 붙여서 이들 뭐라고 하냐면 슈구 다이모라고 하죠. 그래서 막고는 슈구 다이모의 영향력이 커진 걸 두려워해서 이들 고도에 교조하도 했고 슈구 다이모를 지방 영지에 슈구 다이모에게 맡겼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오놓고 여러 가지 간직을 세습화시켜. 그래갖고 이제 뭐 상감령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가문들이 맡게 하고 있는데 이거부터는 막고의 통치기구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상감령이나 뭐 사직 뭐 이런 것들 주요 가문들이 뭐냐 돌아가면서 이제 맡도록 했고 세습시켰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무르마치 막부는 이렇게 슈구다이무의 연합 지배 체제를 형성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넘어가서 가만무역까지 동아시아를 볼게요. 자, 외구란말은 스시마, 입김, 마스다의 근거를 삼던 해적 집단을 뜻하고 이들은 한반도와 중국의 연안 지역의 습격에서 약탈을 일삼았다. 그래서 14세기 중반에 정부의 남북조가 분열되고 중앙 권력이 약화되니까 왜구가 중동되고 이때 남북조 시대 때 출현된 왜구를 뭐라고 하죠? 정기 왜구라고 하죠. 주로 큐슈 지역에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때 큐슈는 간조대단 같이 막 지네끼리 막 싸우고 때요. 그러니까 군량미 같은 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다이모드나 이런 사람들 후원을 받은 집단들이 무장 집단들이 한반도 건너가고 중국에 건너서 약탈돼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때 왜구들은 거의 정규직화된 왜구예요. 네. 그러니까 정규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능숙한 군사력도 가지고 그 싸움도 잘하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죠. 조직적인 군사력도. 자, 1468년에 중국에서 명나라가 건국되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1401년에 명의 사절을 보내 통교하고자 했다. 그래서 외구에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던 명 주원장이었죠. 이때. 그래서 일본 중앙정부를 통해 외구를 단속하자 했고 그리고 조공무역 정식을 통해서 교를 인정하였다. 이걸 가반무역이라고 하죠. 요시미스는 이에 응하여 자신을 명황제 신하임을 자칭하고 명의 영혼을 사용했고 일본이 중국의 정식 국교를 맺는 것을 맺은 것은 경당사 폐지한 500년 만이었고 중국의 책봉을 받은 건 5세기 이후에 왕이 이후에 처음이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요시미스부터 시작된 것은 무슨 무역이라고 한다? 가판무역이라고 하죠. 자, 명나라의 통교를 통해 대외적으로 일본 국왕으로 인정받은 요시미스는 오우치시 등 서구 유력 수구의 무역을 제한하는 대외무역 이익을 독점했고요. 또 명으로부터 막대한 동전을 수입했고 당시 일본 독자적 통화를 발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명나라 통조는 일본의 수입인 요시미스의 국내 통화 발행권을 독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원래 자기가 통화는 있었어요. 근데 쓰지 않아서 그런가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특징이 송나라나 명나라 동전을 수입해갖고 썼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 요시미스는 내부로부터는 정통성을 받고 경제적 이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모를 했다. 그래서 이걸 통상 가반무역을 하는데 이 가반무역 일본과의 했던 것은 아니에요. 명나라 일본과의 했던 무역만 아니라 주변의 조공국과 했던 무역 다 가반무역이야. 근데 특별하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부각됐던 것은 일본과
이렇게 했던 가방무역이고, 이 가방무역도 공무역의 한 체제였죠. 그러면 무르마치 막부가 왜 이렇게 가방무역 같은 그 했냐? 무르마치 막부는 다른 그 가마과 막부와 에도 막부와 달리 실제 통제할 수 있는 그 영지가 별로 없었어요. 왜? 슈고다이모들 다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 이제 세금을 영공미가 없다 보니까 국가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대무역을 주도했어. 가방무역을. 그리고 또 뭐냐면 상공업을 좀 발전시켜갖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상세나 이런 것들 받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 가방무역도 초창기 때는 막부 정권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막부가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점점 밑에 있는 슈고다이모들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오우치 가문 있죠. 오우치 가문이나 이런 가문들이 하면서 이제 점점 막부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 가방무역도.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방무역 가바비다는 이 가바비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있고 나무에다 이렇게 글자가 있고 도장이 팍팍팍 있겠죠. 이렇게 해서 쫙 쪼개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 맞춰보면 딱 맞으면 허가증 이제 해서 무역을 허가하는 그런 것을 가방무역이라고 하는데 가파비다는 증명서가 있어야지 했던 것이 가방무역이고 6차례 진행됐으며 경영성이나 교육성을 통해서 명가 1번이 왕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정기예구의 침략지와 후기예구의 침략지가 보이시죠? 예.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이 고들 중에서 고들 중에서 이게 쭉 해서 남쪽으로 되게 강남 지역이야. 예. 강남 지역. 특히 영파 지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영파가 무슨 무역의 중심지죠? 가판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이 영파가 나중에 그 무슨 난이죠? 여기 지네끼리 싸우는 영파의 난. 영파의 난이 났죠? 영파의 난. 위치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자, 대명무역은 4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무치에 잠시 중단됐다가 막고 제정의 군피이자 6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노리 때 재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명무역 부분이 있고 다음 줄 보면요. 자, 가판무역 초기에는 무르마치 막부가 무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15세기 후반에 되면 막부가 쇠퇴되면서 아까 얘기했처럼 오우치시와 호소카와시가 이제 등장해요. 오우치시가 연결된 하카다 상인, 그다음에 호소카와시가 연결된 사카이 상인. 이 사카이 상인은 오사카 옆에 있는 도시야. 오사카. 오사카 아시죠? 오사카는 예전부터 상업의 중심인데 오사카 옆에 하카다라는 사카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 오사카부에 편입이 돼갖고 이제 그 오사카 안에 있지만 이전에 있었고, 자 오우치시와 그다음에 호소카시가 대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경력을 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1523년에 영파의 난이 나왔죠. 영파의 난. 그 영파의 난을 계기로 해서 무슨 왜구가 출발되죠? 후기 왜구가 출현됐다. 네. 그 싸운 결과 오우치가 대명무역을 독점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1551년에 오우치시가 멸망함으로써 가판무역은 중단됐다. 가방무역은. 한편 전국시대 때 이러한 모노마치 막부의 힘이 약해지자 막부의 지방장악이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외구의 출현이 다시 한번 했는데 이걸 후기 외구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그 일본인 외에도 중국에 해서 출현됐어요. 중국도 아까 말했지만 사무역을 금했잖아요. 밀무역을. 그 밀무역자들이 이제 뭐냐면 외구가 결탁돼 갖고 했다. 후기 외구의 피해는 1553년 62년 동안 10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다고요. 외구의 성탄은 작은 경우 2천에 두세 척, 큰 경우에는 200척에 300척 됐고, 주요 근거지는 전기 외구와 마찬가지로 마스다, 스시마, 이끼 등이었다. 후기 외구는 일본인 외에도 중국인, 이걸 중국인 위에가 이제 있었고, 그 위에 대표적인 사람이 왕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시다또 여기 나왔네요. 고도 지역의 지방을 근거한 명나라주의 왕직이 유명하다. 최근에 외구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포함한 다국적 존재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일국사적 관점의 역사에 지향하고 새로운 동아시아상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토착 외구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오리지널 일본 외구도 있고 중국의 그 외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착 외구도 있고. 그러니까 토착 외구라는 게 지금 말 쓰지만 조선시대 기록에 있어요. 외구 중에 토착 외구가 있어갖고 외구점 이제 활동을 하고 외구가 오면 또 길잡이 항로 역할을 하는 토착 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삼국이 다 토착 외국에 있었나 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예. 자, 하여튼 그 왜구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권인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출현되자 그 시야에 형성되는 과정에서 점차 쇠퇴됐다. 참고로 왜구는 중앙정부군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정부 입장을 볼 때 무르마치마나 도요토미 시데요시 입장을 볼 때도 왜구가 골칫거리였어요. 얘들 통제하려고 했어. 네.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왜구가 들끓고 배는 조선하고 명나라나 중국하고 교육이 잘 안 돼. 그 누구 손해요? 막부 손해야, 막부. 예. 그렇지만 이제 통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왜구가 들끓게 된 거고, 특히 이제 그 아까 이제 도요토미 시데요시 같은 왜구를 통제를 하려고 했다. 그 왜구 소탕료 같은 걸 내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가밥이 있죠.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무르마치 섹터가 이제 오니에 나눠볼게요. 오니에 난. 예. 자, 그 밑에 이제 그 무르마치 막부의 쇼군들 요시미스 외에는 솔직히 별 볼일 없어. 예. 그래갖고 이제 시들시들했는데 그 무르마치 막부가 이제 결정적으로 붕괴됐던 사건이 이 오니에 난인데요. 자, 오니에 난을 좀 보면 좀 설명하면 이게 표가 잠깐만요. 이게 여긴 없네. 자, 오니에나는 이제 이해하려면 그 요시마사 이제 그 오니에나를 이용하려면 그 당시 이제 그 아시카가 요시마사 이제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그 어릴 때 이제 쇼군의 이제 지휘에 오르죠. 그래서 그 요시마사가 성년이 되어서도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는데 이 사람은 좀 정치에는 상당히 무능했어요.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의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예술에 관심이 있어. 예술, 꽃꽂이, 정원 관리기, 정원 가꾸기 이런 데에 관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 하려면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정치하다 보니까 나라를 이제 막아먹은 거지. 자 보면 그 다음은 사치스원 생활을 좋아하고 시기시야마의 은각을 거주하고 뒤에 얘기했지만 과도한 토목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축냈고 근데 요시마사처가 누구냐면 시노도미코야. 이 사람은 정치 욕심도 많았고 권력욕도 강했고 특히 돈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 사람 고지대도 하고 뇌물도 받고 어떨 경우에는 이제 왔다 갔다 도로에 간문을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세금 통행세도 걷고 그래서 불만을 많이 사게 된 거야. 사람들이 민심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막부와 쇼군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면서 건신 간 세력 다툼이 일어났고요. 이른바 전국시대의 시작이 알리는 오니 난인데 오니의 난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쇼군의 가문의 후계자 계승이야. 원래 이제 그 앞에 있는 요시마사의 그 부인이었던 도미코는 밑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요시마사가 동생 요시미를 후계자에 적었어. 원래 요시미는 쇼군이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머리를 깎고 중이 돼갖고 이제 나갔던 사람인데 요시미한테 가서 요시마사가 부탁을 한 거지.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더라도 그 아들한테 쇼군직이 아니라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그냥 다시 한석해서 와라. 그래서 그 형말 듣고 요시미가 나와서 이제 쇼군의 후계자가 된 거죠. 그리고 강령이었던 호수가와 가스모토를 후견을 삼았는데 문제는 도미코가 요시히사를 낳은 거야.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도미코 입장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자기 아들을 쇼군의 지에 뭐냐면 앉히려고 했겠죠.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요시히사하고 그 다음에 요시미 간에 싸움이 일어난 거야. 네, 싸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오니의 난인데 이 오니의 난이 일어날 때 이제 얘만 싸운 게 아니라 이 요시미와 요시히사를 지원하는 두 개의 가문 세력들이 같이 싸워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도쿄에서 거의 한 20만 대군들, 20만이 넘는 대군들이 동군 서군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야. 이게 오니의 난이에요. 네. 그때 이제 요시마사는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중재를 하지 않고 저기 은각을 지으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머물면서 거기 그냥 싸우는 거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무능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말 없이 끝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온이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형식상 무릎맞이 맞고 쇼군이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전국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전국시대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온이 난은 그 밑에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 그 온이 난 계기로 누가 등장했냐면 슈고다이모들이 몰락하고 지방에 있는 슈고다이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유력 간신들이 이제 지위를 빼앗기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걸 하극상이 일어나면서 이때 전국 다이모들이 형성이 됐죠.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그 서민의 대도 이끼의 시대를 볼게요. 자, 중세 초기의 장원의 거주지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진락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마가라 후기 때부터 기내 지역에서 점차 진락, 모여 살기 시작했고요. 그 장원 내부에 문화가 자연스럽겠죠. 문화라는 것은 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마쿠라상이란 말 듣죠? 가마쿠라. 예. 가마쿠라는 가마한테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 제가 이제 하여튼 문화가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이 됐다. 그런 남북조 시대에 맞아서 문화의 백성들은 영주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자의에 필요해서 지역적으로 단결하게 되고 이들의 지역적 결합을 뭐라고 해요? 소손이라고 해요. 소소손하고 불리는 공동자치 조직이 만들었다. 영주 측에서 마을의 통관을 이든 통관을 지배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어서 초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소순이 더욱 확산되었다. 그래서 소순의 구조를 보면 여기가 이제 마을 이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오타나 그다음 샤타니 네코지 같은 마을의 유력 모수층들이 소순을 운영해요. 이들 요리아이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집단적으로 마을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 있죠. 그래서 그 업무들 내용을 보면 사이데이, 쇼키에테, 이리 아이치, 하쿠쇼쿠케, 이끼 이런 것들 요게 좀 눈여겨보는 게 하쿠쇼쿠케야. 영공천부가 있어. 영공천부는 뭐냐면 그 영주들이 이제 영공을 이제 거둘 때 누굴 통해서 소를 통해서 위임을 시켜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우케라고 하죠. 청부를 받고 뭐냐면 그 마을 단위로 그 걷어가지고 납부를 내요. 중앙정부나 영국 그 장원 영주들에게. 그래서 이제 일종의 마을 공동체, 공동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끼는 뭐냐면 영주나 무사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봉기를 내야 되겠죠. 칼 들고 싸우는 게 이끼야. 이끼, 투쟁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끼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쇼소는 오토나를 중심으로 마을 구성원의 요리아이를 통해서 운영되는데 여기에서 공영제사 운영, 공동살림, 관계용수의 관리, 경찰권 행사, 마을의 방위와 도대 수리 등을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지켜야 할 구약을 정하고 이들 어길 경우에 요리아의 출석, 제한, 벌금 지불, 심지어 마을 추방까지 해요.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시 읽으면, 자치 공동체인 쇼가 발전에 따라서 연공 수납 방식도 변하고, 개개 백성들에게 영주에게 연공 방식을 집정했던 대신에, 쇼가 이제 공동납이죠. 방식으로 천부제도를 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쿠쇼오케라고 하죠. 하쿠쇼오케. 하쿠쇼라는 것은 이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백성. 그 백성인데 우리 백성은 일반 민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요때 하쿠쇼 백성은 요 일본에서 백성은 에도 시대까지 일반 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지주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쿠쇼 오케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공을 걷어가지고 했다 마을에서. 그래서 하쿠쇼 오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백성들은 이제 지역 결합과 연대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소소는 그 영주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영공의 감면이나 불법을 저지른 자원 관리자 파면들 요구했고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면 이끼라고 하죠. 이끼를 결성하여 집단으로 고소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다. 때로는 인근 지역의 소송까지 결합하여 연합활동을 나서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끼를 스집 이끼라고 해요. 스치 이끼, 스치 이끼. 예, 1420년 스치 이끼가 발생했는데 요거는 주로 기내 지역에서 이제 발생됐어. 기내 지역에서 소나 소손이 집단적으로 이끼를 하는데 왜냐면 이 기내 집단은 아직까지도 영주의 장원제가 남아 있었어요. 예, 문후마치 막군데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왜 남았냐? 영주들이 장원 귀족들 몰락을 했잖아. 지방을 통제 못하죠. 근데 기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통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원 영주들, 귀족층들이 이제 여기밖에 이제 거둘 수가 없으니까 이 영공부에 너무 많이 겪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발해갖고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이 스치이키야. 예. 그리고 이제 이 스치이키는 이제 또 뭐냐면 그 당시 농민들이 뭘 많이 빚을 지고 있었냐면 상인들의 돈을 많이 대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털쳐놔, 좀 갚아달라. 탕감해달라. 못 먹고 못 살겠다. 그래서 막부가 이제 뭐냐면 덕정령 내기죠. 그 스지키는 원래 농민들로부터 처음에 출발했지만 그 후에 이제 토호나 운송업자도 같이 참여해요. 예. 자, 그 내용을 보면요. 1428년 스치이키가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이끼의 시대가 열렸다. 이는 일본 개벽 이래 최초 일어난 이끼로 평가됐다. 그렇다면 이끼는 무엇이냐? 이끼는 본래 규합을 하나로 하다. 즉 마음을 합해 행동하는 뜻이다. 그래서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사가 각지 일규, 그러니까 이끼가 맺는 사회가 있었는데 무르마치 막고 시대 때 백성까지 확대됐다. 이 스지이끼라는 것은 그 결속체인 이끼가 농민 봉기로 발전한 경우인데 실제 농민 외에도 토나 운송업자도 참가했고 구성원들이 매우 복잡했다. 특히 이제 스지이끼는 막부에게 덕정령을 이제 반포를 요구했죠. 이걸 덕정이끼라고 또 한다. 예. 그래서 덕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무파기나 매각된 토지를 반환, 저당 잡힌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당시 스치이끼가 이제 빈번한 발생한 이유는 농촌의 굴픽 때문이다. 무르마치 막부 시대 때 둘째 대기근이 있었고 15세기 때 가문, 그 다음에 한발과 냉이가 그 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파배 경제 발달 고리대가 침투해가지고 고리대 자본이 농촌에 침투하자 토지의 저당을 잡힌 백성들이 생활에 많은 곤란을 겪게 되고요. 그에 발생한 스지이끼는 교토를 비롯 기내 각지에 확산됐다. 그 다음에 이제 기내 각지에 확산된 것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요게 장원제가 아직까지 잔존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가서 일본사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주들이 주로 어디에 몰빵해서 영국민을 걷는다? 요 기내 지역에 몰빵해서 영국민을 걷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부담이 컸던 거죠.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전국시대에 이런 이끼에 참가했던 계층이 더 확산돼요. 이제 계층이 이제 농민뿐만 아니라 무사도 하고 뭐 승려도 하고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방 유력 제지 유력자들이 이 사회의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끼를 하죠. 그리고 종교단체도 이끼예요. 법화중도 이끼라고 있고 이끼도 있고 그리고 법화 이끼는 이제 니대충이 샥시한 법화중을 따랐고요. 교토의 상공업자 등 도시 주민들의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이들 다른 종교 세력들이 적대적이어서 이꼬 이끼와 에라쿠치가 또 충돌하고요. 자, 그래서 이꼬의 종교인 이꼬중은 신라에 창시한 정토 진정의 별칭이다. 그래갖고 자기끼리 이제 또 뭐 이렇게 하고 어쩔 경우에는 이끼 세력이 커져가지고 한 개 국가를 또 뭐 국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끼가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오다 노부나바가 이 이끼를 장악을 하죠. 예. 그 이끼가 어떤 경우냐면 독자적인 세력들을 형성해갖고 예를 들어 이게 한 개 국가예요. 일국이야. 일국 국가를 통치하는 영주 다이모드 있죠. 이 다이모드 여기를 다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제 도중에 이런 식의 이끼들이 있어. 뚱뚱 찔리는 거야 이게. 예. 여기는 세력들이 이끼를 해갖고 했고 또 이제 4차 세력들이 이제 이끼를 만들고 어떨 때는 이제 여기 주민들이 도시민들이 이끼를 만들고 예. 그러니까 이끼 세력들이 그 영국 안에 송송송 이렇게 뚫린 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이모드 입장일 때는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는 그 이끼 세력들 별로 처음에는 진압을 안 하다가 나중에 진압을 하면서 이제 다 싸우게 돼요. 이끼 세력들과. 그래서 결국엔 진압을 해버려. 예.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진압 때까지 약 1세기 동안
백성들이 지배하는 국가였다. 요때 백성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하쿠쇼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중세 있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여기 덕정 있기, 스지 있기. 주로 이제 스지 있기고 기내 지역을 중심에 갖고 했다. 교토를 점검하고 주변 지역에 퍼져가면서 한때 이제 무릎맞춤학과 덕정령을 무릎맞춤학교의 덕정령 요구에서 그걸 또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전국 다이모의 지배 체제를 볼게요. 전국 다이모. 전국 시대는 넘어가죠. 전국 시대에는 좀 쉬었다가 하죠. 요건요. 제가 좀 딸려가지고 뭐 좀 먹고 와야겠어. 예.